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사춘기 이후의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혼을 할지 말지 내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이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아이에게 아빠의 이 나쁜 행동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아내분들은 아이가 나 대신에 아빠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생각을 고쳐먹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이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일단 아빠의 외도에 대해서 아이들은 모르는 게 낫다라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이 눈치로 알 수는 있어요. 부모님이 뭔가 낌새가 이상하고 맨날 싸우고 엄마가 맨날 우울해하고 누워만 있고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도 가끔 들리고 엄마 맨날 한숨 쉬고 있고 눈물 짓고 있고 막 이러면 뭔가 있구나. 그리고 아빠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큰 잘못이라는 게 뭐겠어. 여자 문제겠지. 이렇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4, 5학년만 돼도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예민하기 때문에 엄마보다 더 빨리 남편의 그 외도를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분위기를 보고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엄마가 설명해 줄 필요는 있죠. 물론 근데 설명해 줄 필요는 있는데 꼭 이거를 우리가 아는 만큼 다 100% 까발려서 이야기하면서 아빠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이가 뭐 초등학교 뭐 한 4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네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지금 여자는 어떤 여잔데 네 아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그 여자를 또 만나러 갔다? 엄마한테 들켰는데 또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돈은 얼마를 썼고 뭐 막 어제 외박한 것도 아빠가 그 여자 만나고 온 것 같다 막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나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아이들이 듣게 되면은 너무너무 불안해지겠죠. 그럼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건가? 그럼 난 누구랑 살게 되는 거지? 엄마는 회사를 안 다니는데 그러면은 아빠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럼 나는 돈 있는 아빠랑 살아야 되는 건가? 이사를 갈까? 그럼 전학을 가야 되나? 아이들은 오히려 엄마보다 더 큰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맨정신, 제정신인 엄마들 이렇게 배우자 외도 때문에 이렇게 돌아버리기 전에 엄마들은 당연히 이런 것까지는 애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지 라는 거를 받아들이시는데 막상 내가 배우자 외도 때문에 이게 막 마음이 무너지고 청천벽력 같은 이런 막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시야가 정말 좁아져 가지고 내가 막 피투성이가 되어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앞에 있는 내 아이의 상처를 미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정신일 때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텐데 애한테 애 상처되는 것도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안 할 텐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이걸 막 이 고통을 전가시키게 되는 경우를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가 모르는 게 낫다. 그럼 아이한테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아이의 연령대나 집안 분위기나 아이의 성숙도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리고 얘가 얼만큼 눈치를 채고 있냐 안 채고 있냐 요거에 따라서도 약간 그 세밀하게 조율을 해야겠죠. 그거는 아마 엄마가 이 아이의 성향이나 아이와 아빠의 사이 그런 거를 잘 아시니까 조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아빠를 너무 나쁘게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게 돼요. 이제 중고등학생을 둔 엄마 같은 경우에도 아빠가 외도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빠가 우리 가족을 버리고 아빠가 너를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아빠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것 같아. 아빠가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거는 너도 버리겠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냉정하게 보면 남편이 바람 피운 거는 나를 배신한 거긴 하지만 아이를 배신한 건 아닐 수는 있거든요. 남편 입장에서는 바람을 피우면서도 가정을 버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아이는 정말 사랑하는데 외도를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엄마 상처가 너무 크니까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준다는 거는 애들 엄마인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는 결국 애들도 괴롭게 하는 거고 애들도 버리겠다는 얘기고 애들도 배신한 거야. 나의 이런 마음을 아이에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가
정말 냉정한 T 아이인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바람 피운 거 나한테 자꾸 얘기하지 마. 나는 아빠 좋거든? 그리고 내 꿈이 뭐고, 내가 앞으로 대학도 가야 되고, 뭐 유학도 가야 되는데, 아빠 경제력 나 필요해. 엄마가 이런 얘기 하면 나 되게 불편해.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F 아이, 엄마랑 감정적으로 동기화가 많이 된 아이는 그때부터 이제 아빠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보다 더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심지어 아이가 막 우울증에 빠지고 자해도 하게 되고 아빠랑 이렇게 막 반목하는 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이한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만약에 아내분이 아이한테 얘기를 했더라도 아이들이 모르는 척하고 아빠를 나이스하게 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정말 좀 그나마 좀 성숙하고 좀 냉정하게 생각할 줄 알고 아빠랑 엄마 둘 다 배려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이거를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데, 조화롭게 이렇게 가정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드러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빠 바람 피운다고? 나 그럼 아빠랑 눈도 안 마주쳐야지. 밥도 안 먹어야지. 밥 먹고 있다가 아빠가 와서 식탁에 앉으면 젓가락 탁 던지고 막 애가 막 나가버리고 막 이래. 그럼 그때 가서 엄마가 이제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이러려고 애한테 얘기한 건 아닌데, 내가 너무 괴롭고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거에 대해서 애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애 반응이 또 되게 또 이제 극적이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엄마 그때는 또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이가 알고도 티를 안 내면 남편도 그냥 아닌 척하고 쇼윈도처럼 이렇게 아닌 척하고서는 가정생활에 나름 충실한 척이라도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티를 내고 나오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거기서 이 잡고 있던 끈을 탁 놔버리는 수가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람을 피웠기로서니 그리고 내가 뭐 가정을 버린 건 아니잖아. 근데 왜 네가 자식이 엄마랑 같은 편이 돼가지고 한 편이 돼가지고 니들이 나를 공격을 해? 너 되게 괘씸하다. 내가 그래도 너한테 이런 거 저런 거는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뭐도 하려고 그랬는데, 니들이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고 학비 대고 하면서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배신이야. 네가 더 괘씸하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던 아빠들도 애에 대해서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고 애랑 이렇게 관계가 좋았던 아빠들도 바람이 나면 7살짜리 아이 뇌로 그냥 회귀를 해버리잖아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나르시시스트처럼 막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하게 되는데, 그런 태도로 아이한테도 너 정말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정말 괘씸하다. 나 앞으로 너한테 쥐뿔도 없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경제적 지원을 막 다 끊는다든지, 뭐 그나마 최소한의 아빠 역할이라도 했었는데 그것마저 놓아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가정이 파탄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아빠의 외도 사실을 엄마가 이야기했을 때 엄마가 이제 기대하는 바로는, 아이가 이렇게까지 상처받고 아이가 엄마 아빠의 이혼을 원치 않고 아빠가 정신 차리길 바란다. 그러면은 이 상처받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좀 깨우쳐 줬으면, 아빠가 뭘 좀 느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빠들은 사실 그렇게 상처받은 아이, 막 맨날 눈물 짓고 막 공부에 집중 못하고 이런 아이를 보고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이거 어쩔 수 없지. 내가 안 그래도 괴로운데 참고 살았는데 이미 아이도 안 이상 내가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도 알아야 돼. 애도 알 거야 아마.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도 이해할 거고, 아이들도 엄마 아빠 이혼을 받아들일 때가 됐잖아. 이미 알았는데 뭐 어떡해. 내가 돌아갈 자리가 이제 없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이기적인 종자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한테 덮어씌운 것처럼, 네가 나를 배신했어? 이렇게 덮어씌우는 것처럼 아내한테도 덮어씌우게 되는 거죠. 자기가 바람피운 잘못, 뭐 아이한테 상처 주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 자기 외도, 이거는 싹 빼놓고요. 네가 왜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가정에서 나의 자리를 빼앗니?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자리가 없잖아. 니들이 나를 왕따 시켰잖아. 나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니들끼리 똘똘 뭉쳐서 한번 잘 살아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정말 이혼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동안 남편한테 억눌려서 살았었고 내가 남편을 대적할 힘이 없어. 그런데 이 남자가 내 자식이 아빠의 외도 사실을 아는 것, 뭐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 이 남자가 자식한테는 끔찍하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이 남자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이한테 싹싹 빌고 다시 가정에 충실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앞세워서 남편을 대적하려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아이가 좀 성인이거나 뭐 군대 갔다 온 이제 성인이거나 뭐 대학생이거나 심지어 뭐 나이가 많은 성인이거나 하면은 내가 이 아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식이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해가지고 자식을 막 부추겨서 아빠랑 나 대신에 좀 싸워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싸움을 붙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다 큰 애가 아빠한테 대들면서 아빠 그러면 안 되지,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 여자 만나지 마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아빠가 깨갱하고 정신 차릴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지만 아빠들 그렇지 않다니까요. 특히나 옆에 이미 여자가 있고 자기한테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있으면 자식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람나기 전에나 자식인 거지, 바람난 후에는 결국은 그냥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의 아들,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의 딸인 되는 거지, 예전처럼 그렇게 애틋하고 막 그런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위만 안 좋아지고 아이는 더 상처받고, 아이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빠가 좀 정신을 차리겠지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빠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아빠가 더 큰 소리 치고 막 이래. 그럼 아이는 또 두 번 상처를 받고, 막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절대 아이를 앞세워서 아이를 내세워서 남편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요,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혼 안 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살기로 했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알고 있잖아요. 아빠가 바람을 피웠는데 엄마가 뭐 나랑 같이 아빠랑 막 싸우고 뭐하고 했는데 아빠가 결국에는 뭐 여자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여자를 만났다가 이제 와서 여자를 정리하고 돌아왔는데 뭐 엄마는 맨날 울고불고 하더니 막상 내가 아빠한테 막 대들 때는 중간에서 말리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참 어른답지 못했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붙어서 사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성인 애들이니까 정말 냉정하게 그렇게 막 생각이 돌아가. 그러면 나중에는요, 엄마한테 엄마 아빠랑 이혼해, 왜 그러고 살아? 엄마 나 때문에 이혼 안 한다는 그런 얘기 할 거면은 그냥 이혼해. 나도 정말 부담스럽고 엄마가 나 때문에 참고 산다는 얘기 나 듣기 싫어. 엄마 그냥 이혼해.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냉정하게 엄마한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엄마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일을 다 겪고도 아빠가 좋아? 막 이렇게 되면서 엄마를 한심하게 보고 아빠랑도 틀어지고 결국에는 엄마도 원망하고 엄마랑도 틀어지고, 나중에는 막 성인 아이가 정말 막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몇 년 동안 엄마 아빠 싸우고 뭐하고 하는 동안에 중간에서 이리 처리고 저리 치우고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남자에 대한 환상도 다 깨지고, 엄마 나는 연애도 안 할 거고 결혼도 안 할 거야, 나 그냥 혼자 살고 싶어, 엄마도 싫어, 막 정신과 약 먹고 막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엄마가 그때는 가슴이 무너지고요. 그 당시에는 내가 시야가 좁아져서 내 상처가 정말 피투성이니까 이 아이의 상처를 미처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막 이런저런 일을 막 이렇게 같이 저질렀었는데, 나중에 내 상처가 좀 이렇게 봉합이 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 내가 정말 아이한테 해서는 안 될 거를 했구나, 내가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정말 아이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한테 아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해서도 안 되고요. 얘기하고 싶더라도 정말 자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이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후반의 자식도 아니고, 이 아이와 나를 동일시 하는 거를 좀 끊어내야 되는 것처럼, 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는 나를 배신한 거고, 이혼을 해도 이 남편이랑 나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 아이의 아빠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끊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아이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그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혼하고도, 사실 아이가 있으면 이혼하고도 이 인연이 정말 끊이지가 않고요. 이 나쁜 감정도 쉽게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나쁜 감정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아이한테 다 가게 되고, 결국은 내가 아이한테 죄를 짓는 거지, 그 바람피운 남편이 아이한테 짓는 죄보다 내가 이 애를 키우면서 짓는 죄가 더 크다는 생각도 제가 들었거든요.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애한테 할 말 안 할 말 많이 했구나, 이거는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하는 순간들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지, 애가 아무리 뭐 성인이라도, 심지어 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이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큰 아이라도 내가 이 문제를 너무 아이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고 그냥 내가 나서서 해결하고 아이한테는 안심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야,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엄마만 믿어. 너 너무 불안해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해결을 해볼게.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 아이한테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거나 아이에게 결정권을 주거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결국은 나와 아이까지 틀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